마지막 이슈가 대박. 이게 내가 볼 때는 윤석열이 잠도 안 올 것 같아. 이게 진짜 한겨레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보도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한겨레만 그런 것도 아니죠. 많은 이슈들이. 에이스님, 쩡님 반갑습니다. 대박이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그 숙대에서 그 문시현 교수가 새로운 총장으로 선임돼가지고 지금 김건희는 막 머리가 깨질 거예요. 잠이 안 와. 지금 잠이 안 와. 그런데 윤석열도 아마 잠이 안 올 겁니다. 윤석열도. 당장 내일, 오늘이네요. 오늘 청문회가 있죠.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청문회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왜냐면 청문회도 청문회고 지금까지 나왔던 것만 해도 대단한데, 야, 오늘 한겨레 보도 보면요, 이거 대박이죠. 오늘 한겨레가 어떤 보도를 했냐면, 윤석열이가 최상병 그 관련해가지고 그 조사한 내용, 그 이첩한 내용 회수한 날 윤석열이 개인 폰으로 국방비서관과 차관에게 전화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진짜. 깜짝. 여러분, 최상병 사건 그 일지를 다시 한번 같이 봐볼게요. 최상병이 7월 19일 날 순직을 했죠. 순직을 하고 나서 이제 해병대에서 이 문제, 군에서 사람이 죽으면요, 이제 군에서 수사 안 합니다. 군사법원법 개정되면서, 왜냐면 군에서 자꾸 은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반 경찰로 넘긴단 말이에요. 넘기는데 넘긴다고 해서 그냥 넘기는 게 아니지. 경찰들이 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최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 내용을 경찰한테 이첩하는 거는, 이거는 아주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야. 이첩할 때 그 사람들이 혐의가 어떤 게 있는 건지도 적시해서 넘기는 거거든요. 그럼 경찰에서 그 내용을 보고 해병대에서 넘어온 내용이 일리가 있네? 받아들이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안 하면 끝나는 거야. 사실 난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지금 이 모든 사건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그 사람한테 과실치사 혐의를 넣어가지고 이첩했다고 지랄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건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윤석열이 임성근을 봐주고 싶어, 그러면요, 어차피 경찰에서 임성근 그냥 무죄로 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박정훈 대령 쪽에서 임성근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것 같아요. 넘긴 게 법적으로 뭐가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경북경찰청에서 이거 받고 나서 우리 조사해보니까 박정훈 대령은 혐의가 없네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경찰청에서 박정훈 아니고 임성근 혐의가 없네 하면 끝나버리는 거고, 경찰에서 만약에 박정훈 이거는 문제가 있네 해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는데 검찰에 가갖고 이건 문제가 없네 하면 끝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윤석열이가 이 권력이 임성근을 봐주려고 했다면요, 얼마든지 사실은 은밀하게 티 안 나게 경찰에서 끝낼 수도 있었고 검찰에서 끝낼 수도 있는 거였어. 근데 이거를 박정훈이 아예 기소 의견으로, 그 과실치사 혐의 넣어가지고 이첩하는 과정에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온갖 개지랄 다 떠는 바람에 이 사건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진짜 골 때리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무식하고 멍청하게. 근데 이게 멍청한 게 아니고 윤석열이 그런 새끼예요. 그냥 지 화를 못 참아가지고 내 말을 무시했어?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급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전화 걸어가지고 난리 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어떤 보도가 있었습니까? 8월 2일이죠. 8월 31일 날 원래는 박정훈 대령이 그 조사한 내용들을 8월 30일 날 이 해병대 사령관 김기한 사령관하고 이종석 부장관한테 보고한 거잖아요. 내일 이렇게 해서 31일 날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하니까 김기한도 그리고 이종석도 잘했어 했다는 거 아닙니까? 30일까지는. 그리고 31일 날 언론 브리핑을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박정훈 대령이 언론 브리핑 하려고 하는 내용을 미리 대통령실이 알고, 그걸 알고 대통령이 오전 회의에서 경로했다는 경로. 아니 무슨 해병대 일사단장을 과실치사로 이첩을 해? 이게 말이 돼? 하면서 윤석열이가 오전 회의에서 아주 개난리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종섭과 김계한이 부랴부랴 이종섭한테, 아니 박정훈 대령한테 경찰로 이첩하지 마 하고 언론 브리핑 하지 마 취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8월 2일 날. 그러니까 이때 윤석열이 경로하고 개치를 떨면은 그게 그냥 이첩 보류가 아니고, 지금 이 장관하고 김계한은 박정훈 대령한테 이첩 보류 잠깐 하지 마 그거였거든요. 근데 박정훈 대령은 보류했지만 이게 이첩하지 말라는 아니라고 판단한 거야. 그래갖고 8월 2일 날 어떻게 했습니까? 8월 2일 날 오전 11시 50분에 경북경찰청에 사건 조사한 내용 있잖아. 그 내용에 임성근을 과실치사 혐의로 넣어가지고 이첩을 해버렸거든요. 해버렸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윤석열이 돌아버린 거죠. 8월 2일 날 휴가 갔는데, 휴가잖아 8월 2일이요. 근데 이걸 듣고 돌아버린 거야. 뭐야? 내가 이거 가지고 직접 이종섭한테 한마디 했는데 내 말을 무시하고, 대령 새끼가 내 말을 무시하고 임성근을 과실치사로 넣어서 이첩시켰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열받아갖고 8월 2일 날 이종섭하고 3번을 통화했다. 그게 요번에 나갔던 내용이잖아요. 3번을 통화했다. 그래갖고 대통령이 직접 연관이 있구나. 왜냐면 사실은 이 사건은 이 외압, 박정훈 대령이 박정훈 그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북경찰청에 그 이첩한 내용을 누가 이거를 회수했는지, 누가 이거를 이렇게 못하게 막았는지, 그걸 막는 거였는데, 사실은 이거는 꼬리 자르기 하면요 이종섭에서 끝나요. 이종섭이 나는 대통령한테 그거 들은 적 없어 하면 윤석열 연결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원래 처음에 변호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까지 올라가기 굉장히 어렵다 그랬어요. 왜? 윤석열이 직접 이종섭한테 이거 이첩하지 마세요, 이첩하지 마 했다는 걸 이종섭이 내가 말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이 나한테 지시했다 말하지 않는 이상 윤석열한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종섭에서 끝나거나 혹은 김계한 사령관에서 끝날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윤석열이 지 화를 못 참아갖고 개인 전화로 전화했다는 게 다 나와버렸잖아. 물론 전화 내용은 몰라. 내용은 모르지만 8월 2일 날 이날 하필이면 이날 전화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이날 우리는 세상명 때문에 전화한 게 아니고 다른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전화한 거야. 그 지랄 하고 있죠. 이날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날 뭐 있었는데? 8월 2일 날 휴가였는데. 잼버리? 8월 2일이면은 윤석열이가 그 잼버리 때문에 잼버리 보이스카우트 옷 입고 참여하는 그날이거든요. 뭐 잼버리 때문에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했어? 그런데 오늘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미 8월 2일 날 윤석열이 개인 휴대폰으로 이종섭하고 3번 통화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종섭하고 통화한 게 아니고 또 누구랑 통화했냐? 윤석열이 직접 개인 전화로 임기훈 전 비서관 그리고 신범철 차관하고도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직접.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전화한 시간 있죠. 전화한 시간을 다 따져보니까 제가 정리해봤어. 지금 한겨레 그 보도 말고 한겨레 보도하고 다른 보도, 뭐 경향신문 보도라든가 아니면 뭐 뉴스타파 보도 있잖아요. 그런 보도를 보면은 누가 누구한테 몇 시에 통화했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다 취합해갖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게 너무 분명해요. 너무 명확해. 지금 이 통화는 다 8월 2일 날, 8월 2일이 제일 중요하죠. 7월 31일 날 윤석열이 경로하고
개 지랄을 했고 이날.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2일 날 10시에 박정훈 대령이 김계한 사령관한테 지금 조사한 내용 경부경찰청으로 이첩하겠다라고 설명을 해요. 만약에 이때 김계한이가 야 이거 넘기면 안 돼 했으면 아마 박정훈 대령이 넘기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김계한이 7월 31일에는 언론 브리핑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날은 김계한이가 넘겨 했다고요. 근데 이 당시에 이종섭은 어디 갔냐? 우즈벡인가? 우즈벡 가 있었고. 그래서 김계한이가 10일날 7월 31일날 윤석열이 개질 했다는 거 김계한도 알고 있잖아. 알고 있지만 8월 2일날에는 박정훈 대령한테 박정훈 대령이 이거 경북경찰청에 이첩할게요 얘기하니까 김계한이가 그 얘기 듣고 넘겨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11시 50분에 경북경찰청에 그 조사한 사건들을 다 이첩을 완료해요. 끝난 거야 이제. 이제 끝난 거야. 이거 이제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오전 11시 50분에 경찰한테 이첩을 했어. 이제 끝난 거야 완전히. 그런데 윤석열이가 김건희가 어딘가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거죠. 임성근 과실치사로 넘기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분명히 7월 31일 날 해병대에서 그걸 넘겼다는 얘기를 들은 거야. 11시 50분과 12시 7분 사이에 그 사이에 들은 거죠. 누가 누구한테 뭘 들었는지는 몰라요. 그거는 모르는데 갑자기 윤석열이 열받아가지고 12시 7분에 이것도 웃겨요. 경북경찰청에 11시 50분에 넘어갔는데 이걸 어떻게 알고 17분 만에 윤석열이 우즈벡에 있는 이종섭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지랄을 한 거죠. 물론 지랄인지 아닌지 몰라. 잘 모르지만 어떤 내용 통화했는지 몰라요. 근데 전화했다는 것 자체가 딱 느낌이 오잖아. 근데 이걸로 한 번 한 게 아니야. 12시 7분에 한 번 했지요. 그리고 12시 43분에 한 번 하고 50분에 또 한 번 해. 3번을. 12시 1시간이 안 되는 사이에 3번이나 통화를 한다니까요. 3번이나. 그리고 나서 이 사이에 12시 14분에 윤석열이가 이종섭한테 처음 전화했을 때 있죠. 하고 나서 7분 후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임기훈 국방비서관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종섭한테 하고 이시원이는 임기훈 국방비서관한테 전화를 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 난리가 나서 난리가. 그리고 이시원이가 또 13시 21분에 임기훈에게 또 전화를 해. 또 전화를 해요.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시원이가 임기훈에게 1시 22분에 전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임기훈이가 1시 42분에 유재훈에게 전화를 하고 유재훈이 1시 51분에 경북경찰청에 노규호 수사부장에 전화 걸어가지고 사건 기록 가져가겠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시원이가 움직였구나. 근데 이시원 뒤에는 윤석열이 있으니까 이시원이 임기훈에게, 임기훈이 유재훈에게, 유재훈이 노규훈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수사기록 회수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걸리는구나. 이시원 뒤에 윤석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시원 뒤에 윤석열이 있는 거 분명히 알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증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이시원이 내가 그냥 알아서 한 거예요. 내가 그냥 한 거예요. 이러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겨레 기사는 뭐냐면 1시 25분에 이시원이가 임기훈에 전화 막 걸었는데 윤석열이 직접 25분에 임기훈에게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떤 걸 유추할 수 있냐면 이시원이가 임기훈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야 해병대 수사기로 이거 갖고 와야 돼 했더니 임기훈이가 말을 안 듣는 거지. 말을 안 들으니까 윤석열이 직접 전화 걸어갖고 야 임기훈 씨발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야 그 해병대에서 경찰서에 넘긴 거 이거 안 가져와?
직접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임기훈이 윤석열 얘기 듣고 부랴부랴 유재훈에게 전화 걸었고, 유재훈이 직접 노규호한테 전화 걸어갖고 사건 기록 우리가 가져와야겠다 얘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 2시 40분에 국방부 검찰단이 회의를 열어요. 야, 해병대 수사단 이 기록 가져와야 돼. 회의를 열어가지고 검찰단 수사관을 파견을 하죠. 그리고 그 수사관이 파견을 가는 사이에 윤석열이 누가 전화합니까? 국방부 차관에게 또 전화를 해. 윤석열이 직접. 그리고 7시 20분에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서 사건 기록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화하는 맥락을 싹 보죠? 그러면 여기에는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윤석열이 직접 개입해 있는 거예요. 이거 황당하죠, 진짜. 황당한 겁니다. 대통령이 이거는 윤석열 지 스스로 무덤을 판 거죠. 아니 개인 전화로 딱 전화 건 시간을 보세요. 시간을 보면은 이거는 본인이 너무 노골적으로 윤석열이 직접 임기훈에게 움직였구나. 그럼 임기훈은 바로 유재훈은 바로 노규호. 그래서 수사 기록을 가져왔구나는 게 딱 보이잖아요, 이게. 정말 이상하죠. 윤석열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런 새끼인 거예요. 분을 못 참아가지고 지가 분명히 임성근 봐주라고 했는데 대령 따위 새끼가 내 말을 어기고 이걸 넘겼어? 이 화를 못 참고 윤석열이 총장일 때 했던 그 짓거리 같은 거 우리가 임동수 임동수 그때 직책이 뭐였지? 임동수 씨가? 얘기 들어보면은 윤석열 성격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잖아요. 가만히 있고 자기한테 반항을 못 참는 거야. 못 참으니까 직접 전화 걸어가지고 난리를 친 거죠. 근데 그게 다 지금 증거로 남아 있는 거지. 대박이야, 대박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 나온 이상 내일 특검법이 있거든요. 내일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내일 있습니다. 민주당이 12명 증인 출석 요구를 했는데 12명 중에서 신원식하고 김계한은 안 나온대. 못 나온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신원식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김계한은 모르겠어요. 아마 김계한 문제가 되면은 김계한은 이거 아마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머지 중요 증인들 이종섭, 유재훈, 임성근, 박정훈 대령 다 나온다는 거죠.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감찰부장. 맞아. 감찰부장. 내가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국민의힘이 진짜 이게 엉망인 게 내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라면 내일 법사위에 들어갈 것 같아, 무조건. 아니, 안 들어가면 어떡할 거야? 내일 법사위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일 청문회거든요? 근데 국힘당은 내일 안 들어간다는 거야. 그럼 완전히 민주당만 있는 거 아닙니까? 내일 언론들이 이거 얼마나 많이 조명하고 있겠습니까? 언론들이. 근데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내일 완전히 민주당 상임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 증인들한테 엄청나게 질문할 거거든요? 그럼 그 증인들이 그러면 이 말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 유재훈하고 이종석 같은 경우도 서로 말이 안 맞는 게 있는데 내일 아예 둘이 앉혀놓고 대질 질문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그거를 국힘당 의원들이 들어와가지고 방해하고 막아주고 막 시간 질질 끌고 해야 되는데 국힘당 안 들어오겠다는 거야. 난 그래서 지금 생각이 국힘당이 윤석열을 엿먹이려고 지금 안 들어오는 건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안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 시간이 더 길어져요. 지금은 7분으로 제한돼 있잖아요. 근데 국힘당 의원들이 안 들어오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더 발언 시간이 길어지면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내일? 내일 난 너무 기대돼. 그래서 내일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아마 많이 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이네요, 오늘. 오늘 여러분들 친한면 특검 입법 청문회는 아마 진짜
진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뭔가 준비해 왔겠지. 여기서 준비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내일 이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은 국민 여론이 야 이거 특검은 해야겠네. 그런 분위기를 민주당이 만들어야 됩니다. 못 만들면은 민주당이 진짜 실력이 없는 거죠.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사설이 나왔습니다. 한겨레 또 드러난 대통령 직접 통화. 이래도 발뺌할 건가?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순실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긴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이 개인 전화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는 데 이어 같은 날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도 직접 통화한 것도 드러났다. 사건 기록 회수를 위한 움직임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었다는 유력한 정황이다. 이 장관과의 통화도 이 사건과 관련됐을 것으로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과 이종석 장관 통화에 대해 최상병 관련 내용은 거론되지 않았다. 당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에서 통화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필이면 8월 2일 날 윤석열이 지금 통화를 몇 번 한 겁니까? 이종석하고 3번 하고, 임기훈하고 1번 하고, 신범철하고 1번 했어. 휴가 중인데. 근데 이게, 이거는 최상병과 관계 없는 거야. 그냥 중요한 일이 한 거야. 이게 말이 돼? 국민들이 무슨 바보로 알아? 이게 말이 됩니까? 휴가 중 대통령이 국외 출장 중인 국방부 장관과 개인 휴대전화기로 1시간 동안 세 차례 통화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게다가 대통령이 장관과 통화한 뒤 국방부 차관,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직접 통화한 것도 도무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정상이 아니죠. 대통령이 무슨 차관이나 심지어 비서관과 통화를 합니까? 이게 말이 돼요? 대통령이 무슨 비서관한테 전화로 통화를 해. 이게 말이 되냐고. 만약에 비서관하고 통화를 내고 진짜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비서실장이 비서를 통해갖고 야 국방비서관한테 전화하라고 해. 국방비서관 들어오라고 해. 그러겠지요. 무슨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말이 돼 이게? 아니면은 대통령이 진짜 전화하는 게 아니고 우선 비서실장 통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라고 시키겠지. 무슨 직접 일개 비서관 따위한테 전화를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너무 황당해.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국민을 무시해도 유분수다. 이제 대통령의 수사 개입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부정할 수 없죠. 그래서 21일 오늘 있을 입법 청문회가 중요하다는 거죠. 경향신문 또 나온 대통령 수사 외압 통화 의혹 청문회에서 밝혀라. 밝혀야죠 당연히.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수사 이첩 서류 회수에 전방위로 관여했다는 의심할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 이날은 8월 2일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 이첩 보류를 지시받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이 전 장관은 박 전 단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라고 국방부 검찰단에 지시했고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은 보직해임을 통보했다는 게 박 전 단장 측 주장이다. 오후 7시 20분쯤에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서 사건 기록을 회수했지요. 근데 그런 과정을 보면은 대통령이 장차관한테 직접 통화를 했고 대통령이 또 임 전 비서관에게 통화했고 다른 통로는 이 전 비서관, 임 전 비서관, 유 관리관으로 이어진다는 건데 경향신문이 볼 때는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유재은 관리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유재은이 모든 키를 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재은에게 내일 청문회 이전이 나오는데 유재은이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재은 저는 이 유재은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유재은이 박정훈 대령에게 직접 전화 걸어가지고 이첩할 때
그 혐의 내용 빼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유재훈한테 난 지금 당신이 하는 말 외압으로 느낀다라고 막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유재훈이 국정원에서 나와가지고 얼마나 뻔뻔하게 또 막 얘기하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박주민 의원하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난 그래서 이 유재훈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 김종대 의원이 그 유재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재훈이 원래 성향이 보수가 아니고 진보라는 거예요. 진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유재훈은 그 법무관리관으로 언제 임명됐냐면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건 맞아요. 공군 소령 출신이죠. 그런데 그 성향이 원래 보수가 아니고 진보 쪽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지금 유재훈도 지금 이 처한 상황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유재훈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유재훈이 이제 앞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한번 지켜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이 유재훈이 그 청문회에 나와갖고 과연 어떤 말을 할지 이것도 한번 좀 기대할 만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내일 그 최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가 굉장히 중요한 아마 그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날님께서 유재훈을 최강욱이 추천한 거라고요? 그래요? 그건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재훈이 지금 처음에는 뭐 이렇게 아마 정부 쪽 입장에서 뭐 국정원에서 나와서 얘기도 했지만은 좀 시간 지나면서 본인이 아마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본인이 정말 진보적인 성향이라면 이쯤에서 이제 본인이 뭔가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아마 스스로도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최상병 특검은 정말 중요한 특검 그 청문회 입법 청문회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은 이 청문회 실시간으로 보는 그 재미가 굉장히 클 겁니다. 내일은 아마 좀 이 이 청문회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 청문회가 아마 전국의 이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그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 그래서 오늘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아마 잠을 못 자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제목을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고 잡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게 4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간 많이 늦었는데, 이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안녕히 주무시고, 우리는 또 내일, 오늘이네요. 오늘 청문회 한번 잘 보고, 또 저녁에 이 어떤 내용 나왔었는지를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매우 부족한 방송이지만, 방송 보시고, 사물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돼.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과 함께 여러분의 시청료가 우리 또 방송을 지속하게 합니다. 또 오늘이 21일인데요. 이번 주가 또 여러분 다 아시죠? 사무리가 건물주한테 또 월세 123만 원을 갖다 줘야 되는 날입니다. 항상 20일이 되면은 사무리가 주눅이 들고 있고 힘이 빠지고 이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리가 또 한 달 건물주 눈치 보지 않도록 건물주한테 월세를 던져주면서 옛다 여깄다 당당하게 또 한 달간 방송할 수 있도록 우리 또 월세 특기 여러분들 월세로 함께 하실 분들은 10,000원씩 보내주시면 123명이 10,000원씩 보내주시면 월세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월세 특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예,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리는 내일 새로운 이슈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계십시오.